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식집이 망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일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음식 10,000원 팔았을 때 이익금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라고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음식 10,000원을 팔았는데 10%에서 20%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익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왜 심각해지냐 하면요. 재료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음식 10,000원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3,000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4,000원 들어갔대요. 4,000원. 4,000원이면 지금 원가가 40%가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평균 배달비가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4,000원에서 5,000원. 그러면 여러분 식재료비가 4,000원에 배달비가 4,000원에서 5,000원이면 8,000원에서 9,000원이라는 뜻이잖아요. 8,000원에서 9,000원. 그러면 8,000원, 9,000원이 내가 떡볶이 10,000원어치 팔 때 나가는 돈이에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잘못 배달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게 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배달했는데 이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을 했어.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돌아오니까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돌아오는 게 많으냐?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받아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게 정성이 안 들어있으면 다 빠꾸를 시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빠꾸까지 나왔네요. 빠꾸.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요. 돌려보내는 만큼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포장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4,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4,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적자가 적어도 많게는 3,000원에서 2,000원의 적자가 난다. 10,000원어치 팔았는데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적자가 나니까 이러면 여러분 1,000원, 2,000원 남아서 그리고 적자까지 봐가면서 임대료 내고 또 알바생 인건비 주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식집조차도 말입니다. 이게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분식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고생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을 닫는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에누리닷컴에 보면 식재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식용유, 이게 드럼 식용유라고 이야기하는 18리터가요. 6개월 전에는 48,700원이었는데 지금 4월 25일 현재는 56,060원입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적어도 7,360원 올랐네. 7,360원. 7,360원이면 이게 뭐 6개월 사이에 적어도 거의 20%가량 오르려고 하네. 20%.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 될까요? 이게 식용유가 드럼 식용유는 에누리닷컴에서 파니까 되게 싸게 파는 데예요. 되게 싸게 파는 데인데 이렇게까지 오르면 여러분 못 버텨요. 게다가 말입니다. 정제 팜유 이거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15kg에 6개월 전에는 36,9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5,47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8,000원 넘게 올랐잖아요. 8,000원 넘게 올랐다는 것은 지금
6,000원에 비하면 여러분 적어도 20%가량 오른 겁니다.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요. 그러니 뭐 난리도 아니죠. 밀가루 강력분 20kg도 마찬가지입니다. 17,360원에서 24,420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른 게 내용을 보면 앞으로 더 오르고, 오르는 게 6개월 사이에 적어도 이것도 얼마입니까? 이것도 2,700원 가량 올랐잖아요. 2,700원. 2,700원이면 17,000원에 여러분. 이것도 거의 뭐 한 20% 가량 됩니다. 이렇게 6개월 단위로 10% 20% 오르는데 버텨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식집 하시는 분들이요, 이제는요 내가 직접 해서 직접 배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 치킨집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튀겨놓고요, 직접 배달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요. 골목식당까지 가면요, 아우 이거 심각합니다. 골목식당까지 가면, 골목식당은 가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가격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요. 가격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못 버텨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빚도 어마어마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보세요 여러분. 909조 2천억 원이에요. 이거 1인당 나누면 어마어마한 돈이 1억이 다 넘는 돈이에요. 평균 1억이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죠. 빚더미에. 이런데 이익까지 안 나니 이게 폐업을 안 하고는 못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게다가 최저임금도 이 경기에 최저임금도 5.05%나 올랐습니다. 5.05%. 그러니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매일 죽겠다 노래 부르는 것도 정상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 굉장히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메모리님이 그렇게 올리셨네요. 농촌지역 자영업자들 불쌍합니다. 농촌지역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겁니다. 지금 대부분 정구는 행말년님도 자영업자들이 참 불쌍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진짜 외딴 섬에 나홀로 뚝 떨어져 있는 기분, 아마 그 기분이 요즘 자영업자들의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말입니다.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고 또 바닥경제의 어떤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활성화된다고 해요. 명동 같은 곳에는요 이제 쉽게 말하면 노점상들이 이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노점상들이 나왔다 이 말은 장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뭔가 경제가 활력이 좀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온기는 온 곳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온기가 다 미치기에는 아직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